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이 완료되면서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하게 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면서 경찰의 수사권에 힘이 실리게 되는데요. 경찰의 체질 개선과 역량 강화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에 따른 경찰의 수사 실무와 시스템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수완박 법안 시행까지 이제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경찰 수뇌부에서는 실무적으로 큰 변화가 없고 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조금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법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일선에서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성급하고 이제 좀 바쁘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형사사법 제도가 약 한 70년 정도 이제 그동안 사용이 돼 왔었는데요. 1953년에 이제 형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 오던 것이 작년에 6대 범죄를 제외한 그런 어떤 수사권이 이제 경찰에 넘으면서 급격한 이제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아직 충분히 현장에서 이제 정착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업무의 과부하가 이제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수사가 좀 지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2대 범죄를 제외한 그런 사건들을 갖다 다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수사 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수사 관련된 제도의 정비와 여러 가지 뭐 시설 장비 구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검찰의 분위기를 조금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이 있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좀 입증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들이 경찰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경찰이 수사하건 검찰이 수사하건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우리 법에서 이제 정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 뭐 이건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뭐 검찰 같은 경우는 좀 뭐 중요한 이제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수사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쌓여 있죠. 그래서 6대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자라든지 뭐 선거 그리고 뭐 대형 참사라든지 또는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부패 사건이나 이제 뭐 경제 사건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사실 경찰이 그런 사건들을 뭐 수사를 전혀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경찰에서도 이런 사건들에서 수사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부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액수가 뭐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어떤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이 하고 그 이하는 검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대형 사건들 그리고 지금은 사건 성격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찰이 그런 사건을 맡아서 이전에 검찰이 하는 그런 정도의 수사 역량을 갖춰서 그런 어떤 수사로 인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야만이 국민들의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일선 경찰에서는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좀 지원이라든지 인력과 이제 예산 장비의 보완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경찰 입장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좀 만들어내야 할 텐데 앞으로 이제 검수완박법이 시행이 되면은 경찰 수사의 총량이 조금 늘어나진 않을까,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후속 대책들이 마련되면서 어느 정도 그 수사의 총량이 좀 명확해지긴 하겠지만 좀 미리 대책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대책들을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에서 뭐 1년 동안에 이제 발생하는 범죄 건수가 약 한 200만 건 그럽니다. 뭐 그리고 뭐 170만 건, 180만 건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간단하게 뭐 약식 기소를 하든지 간단하게 이제 해결되는 사건들이 있고 실제로 경찰에서 이제 뭐 수사를 한 그 사건은 한 70만 건 정도 되고 검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한 3만 건 정도의 사건들을 수사를 하다가 지난 2021년에 보니까 1,700건 정도를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사 총량이 약 3분의 2가 줄고 3분의 1이 남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경찰에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단순히 한 사건의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하나의 복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액수라든지 그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의 내용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상당히 고도화돼야 되고 굉장히 단순하게 형법뿐만이 아니라 민법이라든지 상법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상당히 수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거다. 그런데 이걸 수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수사 인력이 이제 턱없이 부족한데요. 현재 경찰에서 이제 수사 부서에 있는 인력들이 한 3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경찰 통상적으로 경찰 뭐 의무 경찰 2만 빼고 나면 뭐 12만 정도라고 하는데 그 이 3만 4천 중에 유감스럽도 게도 이제 또 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빼고 실제로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 수집하고 그런 사람들 숫자로 보면서 불과 이제 3만 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70만 건 이상의 사건을 갖다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불과 한 3, 4년 사이에 사건을 수사하는 그 건수 자체도 한 뭐 30% 평균 뭐 14건에서 18건으로 이제 늘어난 그런 것도 이제 있지만은 굉장히 이제 사건들이 이제 복잡해지고 단순하게 이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단순한 현장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과학 수사라든지 뭐 디지털 포렌식 이걸 할 수 있는 수사 지원 부서의 인력도 이제 같이 늘어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 경찰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사비가 제대로 현실화되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자기의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그 수사에 관련된 뭐 유류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사비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상의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보완할 필요가 이제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수사를 굉장히 단순하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 사람의 그 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단순히 뭐 형법이나 형사소송 이런 법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제 확보하고 네. 그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법으로 의율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 지식과 이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 교육 체계의 개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인력 부분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 이 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네, 네. 지금 저희가 피부로 조금 와닿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강남 3구 지역의 수사와 네, 네. 관련해서 특히 경제사범과 네, 관련한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벌써 근무 이탈 네, 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강남 지역의 경찰서들이 다른 경찰서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제 강남 경찰서로 와서 근무를 해달 사람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하고 있던 인원의 채 이제 뭐 반밖에 채우지 못한
그런 경찰서들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전 같으면 이제 강남의 경찰서는 사실 선호 지역의 경찰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수사 업무가 너무 이제 과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강남 쪽으로 오려는 사람은 적고요. 그리고 강남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지역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기동대를 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기동대 이제 차출돼 가지고 일을 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수사부서에 일하는 사람은 기동대도 이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사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이 이제 부족한 것이 일선의 이제 현실이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일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뭐 강남 지역 경찰서라든지 다른 사기 범죄나 이제 경제 범죄가 많은 경찰서에서는 새로운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굉장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이 이렇게 이제 어렵게 힘들고 제도가 변하는 데 따른 어떤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법만 바꾸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돌아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상황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 달에 이제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가진 이후에 1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뒤의 상황은 조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이제 바뀌고 나서 사람들의 어떤 그 일하고 있던 관행이나 그동안의 어떤 뭐 습관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금방 바뀌는 게 이제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경찰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동안 이제 검찰에서 이제 하고 있던 그런 수사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은 그 수사관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 건수가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특정한 사건이 해결이 되는 데까지 이제 수사가 이제 종결이 되는 데까지 드는 기간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하고 이제 2021년 3년간을 비교를 해보면요, 사건들이 2018년에는 14.2건이었는데 평균이요. 네. 지금 2021년에는 17.9건으로 이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소요 기간은 2018년에 47일이 걸렸는데 평균. 그런데 이제 2021년이 되면서 64.2일 뭐 이렇게 이제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도 문제지만 피해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렵고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만큼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늘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그 사건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네. 다시 이제 생업에 뭐 종사하도록 이제 돌아가는 그 기간이 그만큼 이제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사에 관련된 절차들이 추가가 되고 안에서 좀 더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상당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제일 이제 걱정을 하는 것들이 이제 범죄 피해자들인데요. 이분들 중에서 이 사건 처리가 좀 억울하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이래가지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확실하게 이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지금 보면은 고발인들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네. 그런 거라 보니까 여성 범죄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나 어린이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가 직접 그 소송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사회 단체라든지 뭐 변호사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이의 신청 권한이 없어진다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제 책임 수사제를 보완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배양 교육 또 장비와 시스템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런 다짐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앞으로 조금
경찰 입장에서 어떤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찰에서는 지금 이제 수사 심사관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 수사 지도관 제도.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 이런 제도들이 있어가지고 삼중막으로 좀 억울한 사람들을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선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현장 수사 경찰관들의 그 역량 강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수사 업무에 몰두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을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